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 폭염 여파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크게 올라서 추석 물가가 우려됩니다. 지난주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올랐지만 서남 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해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에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참가자 등록이 저조해서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에서 맹독성 해파리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어 해수욕장 이용객과 어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여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태풍까지 올 것으로 보여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양배추 도매가는 10kg에 14,000원으로 한 달 전 5,000원에 비해서 3배 올랐습니다. 깻잎도 2kg이 최근 25,000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1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4kg이 45,000원이어서 한 달 전보다 90% 인상됐습니다. 지금 빚내갖고 장 보러 왔어요. 근데 많이 못 사고 이것도 3개 하나 이렇게 사갖고 지금 가려고 그래요. 최근 출하가 시작된 고랭지 배추도 1kg 기준으로 일주일 새 400원이 오른 1,600원의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과일 가격도 작황이 좋지 않아 제철 과일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하고 바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서 생이 부진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박은 한 개에 3만 원으로 한 달 전 17,000원보다 76%, 복숭아는 100도 4.5kg이 2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는 현재까지는 크게 가격 변동이 없지만 이달 말 태풍이 예고돼 있어서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그다음에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9월 초순경에 구매하시는 게 그때가 제수용품 관련된 상품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금 다운될 것 같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닭이 이 지역에서만 24만 마리를 넘어서 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도 적조와 어획량 감소로 값이 오를 것으로 보여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와 전남 주요 저수지의 저소율이 3에서 6%가량 올라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용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내린 비로 나주호의 저수율이 39%에서 43%로 광주호는 60%에서 66%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에도 해남과 강진 등 서남해안 지역과 지도, 신안, 완도 등 섬 지역에서는 충분한 해갈이 이루어지지 않아 식수난과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된 가뭄으로 식수난까지 겪고 있는 섬과 내륙 지역에 비상급수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완도 노화도와 청산도, 신안하이 등 15개 섬에 수자원공사와 농협의 협조를 얻어 생수 3만 병을 공급하고 장흥과 무안 등 내륙 7개 마을에는 급수차와 소방차를 활용해 마을 상수도 물탱크에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뭄이 지속되면 관정 개발과 운반 급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F1 한국 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4번째 치르는 F1 대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는 대회 적자를 지난해 절반 수준인 200억 원 이하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3차례 대회에서 누적 적자만 1,700억여 원. F1 조직위원회는 적자를 목표치까지 낮추면 안정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년차 F1 대회는 전남의 자동차 관련 산업 도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F1 경주장과 연계한 차 부품 연구 개발 사업이 착수됐고 자동차 투닝 산업 유치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F1 주변 지역이 투닝 단지로 현재 정부에서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F1 대회가 지역 발전의 어떤 선도 사업으로 견인차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지구촌 185개국 5억 명이 시청하는 F1 대회. 올해 한국 대회에는 16만 명의 국내외 관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19라운드 가운데 일본에 앞서 14번째로 개최되는 한국 대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사흘 동안 영암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면 어디부터 둘러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비용도 덜 들고 깊이 있는 해설까지 더해진 시티투어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심 곳곳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끼리 모여든 시티투어 관광객들입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6시간 동안 둘러보는 데 드는 비용은 연령별로 2,000원에서 5,000원. 10곳 안팎의 관광지를 찾아가는 동안 더해지는 구수한 해설사의 입담은 도심 여행의 매력입니다. 시티투어의 해설자를 듣고서 목포가 이렇게 역사에 많은 유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해설사 앞에 계시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기반 열문 다니면 되니까. 항구도시 목포의 시티투어가 시작된 건 지난 2004년. 초기에 연간 200~300명 남짓에 불과하던 관광객은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5,000명을 넘어섰고 예약 문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다도해 여행, 또 열차 관광 상품과 연계하고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광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산물 종합센터에 또 쇼핑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여행객들이 단순히 둘러보는 걸 넘어 역사와 문화까지 이해하면서 도시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박람회장 재개장 4개월 만에 125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은 지난 4월 재개장 이후 이달까지 모두 125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으며 이 가운데 아쿠아리움은 올 들어 64만 명이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에 맞춰 지난 4월 20일부터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으로 명칭을 바꿔 재개장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로부터 현 정국과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완전히 실패한 국정조사였죠. 그렇지만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독주, 오만, 그리고 새누리당의 거수기, 무능을 국민이 알게 했기 때문에 대선 개입, NL 문건 사용은 입증됐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간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새누리당한테 좀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그건 우리 민주당은 굴욕을 참으면서도 그 정도의 국정조사라도 하는 게 국민에게 알리는 길이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해법은 특검과 민주당의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에 미진하면은 특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버려서는 안 되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안철수 신당이 아니라 안철수 현상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민주당에 쏟아지고 있지만은 안철수 의원 그렇게 큰 세력으로는 부각되지 못하고 그 새정치를 바라는 현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그러한 길로 개혁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전남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 내에서 더 큰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민주당에서 큰 일을 한번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의 큰 일, 그 역할은 어떤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뭐 대권도, 당 대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며 북한의 마음을 얻어야만 비핵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광주시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0일 광주시청에서 열릴 민주당 광주시 정책협의회는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병환 정책위 의장 등 원내대표단이 참석해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구축 등 광주의 수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취득세율 인하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내놓을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보전 방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보전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취득세 인하 방침 폐지를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할 경우 광주와 전남에서는 연간 1,5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교육부의 잘못된 취원율 산정으로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인 누리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보육기관 취원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취원 아동수를 실제 인원보다 적게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 11억 원 등 전국적으로 올해 470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축소 배정되면서 각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는 실제 취원 아동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생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산균과 광합성균, 고초균 등이 이른바 유용 미생물을 농업 현장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포도농사 6년째인 신봉춘 씨는 올해 유용 미생물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권고에 따라 지난 5월부터 7차례를 뿌렸는데 효과는 기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을 뿌린 횟수는 줄였는데도 뿌리와 줄기의 생육이 왕성해졌습니다. 포도의 씨알도 굵어졌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년에는 이제 초반부터 쓰게 되면은 더 이제 금년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유용 미생물은 자연계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 가운데 농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산균이나 광합성균, 고초균 등을 총칭합니다. 정확한 사용법을 지켜주면 땅심을 높여주고 작물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등 효과가 많은 것으로 검증됐습니다. 아직은 보급 초기지만 자치단체들이 대량 설비를 갖추고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자연스럽게 농가들이 입소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변 농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찾을 걸로 봅니다. 생산비 급등과 불안정한 농산물 값으로 힘겨워하는 농민들에게 유용 미생물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집니다. 전라남도는 사육농가와 도축장, 쇠고기 포장 처리업체, 이력제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실태와 개체 식별번호 표시, 둔갑 판매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2차례 단속을 통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황칠나무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완도 섬 지역에서 야생 황칠나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과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 산림 기동 단속반 100여 명을 황칠나무 자생지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산행객의 배낭과 차량 트렁크에 대한 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남해안의 수온 상승이 전 세계 평균보다 5배 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아열대 해역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해역의 수온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45년간 남해안의 평균 수온은 1.4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수온이 0.5도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5배에서 6배 빠른 수치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100년쯤에는 남해안 평균 수온이 지금보다 4도 상승해 일본 오키나와와 비슷한 아열대 해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적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난류성 해류들이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면서 열이 축적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수온 변화 추세에 따라 남해안 어종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섞여 살던 명태 등 한류성 어종은 거의 자취를 감춘 반면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잡히지 않던 자리돔이나 참다랑어 등 아열대성 어종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종의 변화가 부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기후변화에서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아열대성 어종들이 이제 남해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남해로 들어오면서 그 종을 이제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수온 상승에 대응하는 연구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바다 중저층의 어류를 양식하고 고수온에서도 잘 자라는 어종을 양식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식 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표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저층을 이용해서 그런 양식하는 방법들이 좀 더 개발된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환경에서 빨리 자랄 수 있는. 앞으로 지속적인 기후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도와 이에 걸맞는 색다른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전남 해역에 독성 해파리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어 해수욕장 이용객과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여수 서리도 인근 바다에서 맹독성 해파리인 라스토 입방 해파리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라스토 입방 해파리는 그동안 제주와 경남 근해에서 활동하다 최근 전남 해역까지 확산됐습니다. 현재 신안 앞바다에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장흥 등량만에는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습니다. 2015 하계유대회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가 경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광주시는 남구 진월동에 증축할 예정인 유대회 테니스장의 경우 국제규격의 경기장 확충과 관중석 등 부대시설 보강을 위해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남구 주월동 집봉산 권역에 새로 짓는 양궁장도 다음 달에 기본 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남부대와 광주여대에 짓고 있는 신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은 현재 공정률이 각각 8.5%와 6%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